안녕하세요. 윌입니다. 9월 18일까지의 지난주 시장과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이제 9월로 마감되는 3분기, 10월로부터 시작하는 4분기를 생각하면서 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제가 발표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1번 첫 번째 지난주 시장 현황이고요. 2번 또 두 번째 다음 주와 2020년 말까지의 대체적 스케줄을 통해서 떤 일이 예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후 성장성이 큰 분야가 어디쯤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 투자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이 한 97% 정도 되겠죠. 제 투자에서는.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얘기한 뭐 IPO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많아도 3%에서 5%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어디에 어떤 분야에 앞으로 계속 투자할 건지 그에 따라서 제가 주식을 유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뭐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오늘은 그런 밑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 스타일대로, 제 스타일 심플리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빨리 한번 지난 시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까만색이 다우 지수고요. 여기 DI에는 이제 ETF죠. 그래서 다우존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색이 20일 평균선, 그 다음에 여기 자주색이 50일 평균선, 빨간 선이 100일 평균선으로 다우존스는 그 종목을 3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꾼 다음부터 이게 상태가 퍼포먼스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래도 20일 평균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 50일 평균선에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크를 하면서 이 50일 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건지가 이제 이 다음 주에 볼 그 일이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새로 선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9월 18일 날 선물 만기가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선물이 시작하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S&P 같은 경우에는 50일 평균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0일 평균선에서 이 정도에서 엮이다가 올라가면 좋은데 이 100일선까지 내려오면은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나스닥은 지난 한 4주간 그 성장한 것을 반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51선을 아주 싹 여기 보면 S&P는 그래도 조금 주춤하면서 내려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낌 없이 그냥 내려왔죠. 사람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100일선 지지에서 까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방향을 돌릴지 이것이 다음 주에 봐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각 주별로 이제 주식별로 보면 애플은 51선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100일선을 지금 녹화하고 있지요. 아마존도 100일선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 제일 안 좋은데요. 벌써 51선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그 팬데믹 상태가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건데요. 광고를 못하니까 수익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100일선 밑으로 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지금까지 여기 온 빅텍 중에서 이 원위치 한다 그러면 코비드 19 해결된다 그러면 광고 수익으로 제일 덕볼 회사가 구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와 같이 이게 100일선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빅5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핫한 주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0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이상에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테슬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암을 인수하는 거가 중국에 있는 암 브랜치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20일 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5는 50일 평균선 아니면 100일 평균선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다른 성장주들은 20일 평균선 위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밑에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은 S&P 500에 의해서 20일 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식이 20일 평균에 있는 주식 숫자가 지금 39.88이니까 40개쯤 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식은 최고 이제 20일 평균선 많이 갔을 때 거의 여기 80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3,500 3,500대였고요. 지금 여기 지지를 이렇게 놓고 하는 이런 때에 와 있는데 이때가 지금 3,30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6월 달에 이때쯤이죠. 6월 15일 때쯤인데요. 이때쯤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한 이제 200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때는 좀 더 상태가 안 좋아서 21 평균선에 있는 것이 한 20개 주식이 있었다가 다시 반등했는데요. 그때 비하면 훨씬 지금이 더 상태가 좋지요. 40개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좀 더 조정이 될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시장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떨 건지 보기 위해서 이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보시면은 환율인데요. 달러 지수로 보시면 달러는 92, 93 선에서 아주 잘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엔화가 107쯤 됐었는데 지금 104로 내려와서 이 아베 총리가 이제 사임하고 이제 아소 총리가 나왔죠. 아소다로 총리인가요? 그래서 나왔는데 엔화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 일본의 종합 상사 5개의 지분 한 5%씩 이제 인수했었는데 달러 강세가 되면 이제 워렌 버핏으로 치면은 아주 투자를 잘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인케이스로 버크셔 해스웨이에서는 이번에 투자한 금액에 거의 비슷한 금액만큼의 일본 채권이 있어서 어쨌든 대단한 워런 버핏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엔화가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르게 돼도 일본 국채가 있어서 괜찮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 이 주식이 언제나 사도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위안화는 7이었던 것이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6.7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 달러화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 6.5까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환율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정말 스마트 마니들이 아주 빨리 초단위로 움직이는 이 시장이 이 환율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달러 지수는 유로 지수, 유로화와의 비율로 되는데 1.18에 와 있군요. 이 지수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상품 쪽에서 보시면 기름값, 오일 가격은 다시 40불대를 회복했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으니까요. 겨울에 난방용으로 오일이 사용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아직은 지금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실버, 카파 쪽을 보시면 특히 골드 쪽은 2000불대 갔다가 다시 1900불 내려오고 행보하는 중인데 어쨌든 페드가 이자율을 페드의 연준 준비율 이자율을 0% 가까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골드의 매력이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골드 투자하면서 항상 봐야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미 국채 은행 비율인데요. 이자 비율인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최근엔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열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주택 착공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다 구리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리 쪽은 계속 유망해 보이고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6 정도였는데 0.7을 넘어 지금 와 있네요. 그래서 0.6 상부에서 0.7 초반에서 행보해 준다면은 시장에서는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10년과 2년 만기 국채와의 이제 이 비율이 현재로서는 0.5보다는 커졌지만 어쨌든 1.에서 1.5 정도까지의 차이가 나면 그때는 시장이 대폭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요 숫자와 요 차이도 한번 잘 보시고 대충 계산했을 때 이 30년 만기 국채가 10년 만기 국채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숫자가 20년 만기 국채 이 숫자가 지금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 적자가 심하죠. 이제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매달 한 중순쯤에 계속 국채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벌써 몇 달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가 소화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이 장기 국채들의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이 금 가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대해서 또 주식 시장이 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숫자를 한번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스케줄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매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자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자 수가 잘 나오면 목요일날 상승하지만 아니면 하락하기 때문에 목요일날 거래하는 거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날 이번에는 9월 18일이었고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앞으로는 10월 16일이 세 번째 금요일이 되는데 이때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옵션 만기일 소프트뱅크에서 콜옵션 많이 걸어서 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돈이 수익을 찾아 움직이는 데는 감정물은 없으니까 다만 수익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이 옵션 만기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책에 대해서 양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뭐 2조 달러, 그 다음에 공화당이 1조 달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 1.5달러까지 줄어들었다는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패드는 이제 뒷짐지고 이제 가만히 있겠다고 할 만큼 했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부양책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 이 주식이 상승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도 어영부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식이 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 이때부터 우편 투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편 투표 할 예정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우편 투표 진행이 나오고 사람들이 난 누구 투표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점점 대선 레이스 쪽으로 이렇게 뉴스가 가면서 이 두 후보가 각축을 한다면은 주식시장은 좀 더 불확실성에 휩싸이고요. 그리고 좀 한 후보가 좀 더 우위를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주식시장은 변동을 보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은 9월로 끝나는 3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바로 초에 2일날 대선이 투표가 실제 투표소에 가는 투표는 11월 2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발표가 있는 10월과 대선 때문에 한참 시끄러운 11월 전에 10월과 해서 변동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 되게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부터는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이나 이런 다른 일이 없으면 쇼핑 기간이죠. 옛날에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데 지금은 11월 말에 할로윈 장식하고 끝나면 바로 11월 달에 땡스기빙 장식하고 그 장식 바로 이제 집 앞에 있고 치우면 바로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트리 해서 1월 1일 한 중순까지 그런 이제 이 연말 연시를 보내는 게 미국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일반적으로 오는 플루하고 그다음에 코비드 19하고 같이 와서 두 가지가 다 이제 오니까 더 지금 유럽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유럽 쪽이 더 이 미국 쪽보다 더 빨리 추워지니까요. 그래서 이 유럽처럼 확진자 수가 미국도 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지난 3월 달처럼 락다운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런 이슈가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그래서 이 쇼핑 시즌에 보통 소매업체들에서는 연 매출의 50% 정도를 이때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소매 체인점이라든지 식당들 이런 데서 이 시즌 동안에 50%의 매출을 못 올린다 그러면 스티뮬레이스 책 있죠. 부양책이 아무리 좀 빵빵하게 나와도 이때 쇼핑 시즌에 돈 버는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년부터는 그 미국 GDP의 70%가 소비인데 소비로 사는 나라인데 이 70%의 소비가 이제 위축되면 내년에 GDP의 회복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런 이슈들이 많은 것이 이 4분기가 되고 그래서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자들이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불확실성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율이라 그래야 되나 투자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한 2%니까 그러면은 한 3%에서 5%만 수익을 매년 내도 슈퍼 부자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 부자들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대박 나는 것도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술품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ETF처럼 그런 식으로 주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야후닷컴에서 이제 소개가 돼서 제가 웹사이트를 적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변동성, 큰 변동성, 그 다음에 그게 유동성은 또 크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절에 돈 있는 분들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의 97%에 해당되는 쪽인데 한번 보면 그 이제 메가캡을 위주로 하는 성장주인 MGK는 여기 빅5하고 좀 더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51선을 깨고 내려와서 있는데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일부 대형주를 포함하고 있는 아크 ETF는 여기는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평균선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4분기에 계속해서 이제 잘 나갈 거, 그 다음에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잘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렌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로 봤을 때 ESG 트렌드가 있는데 ESG 트렌드 이제 이 ETF 티커에서 D가 붙으면 선진국이고요. U가 붙으면 미국과 캐나다, E가 붙으면 이머징 마켓이 되겠습니다. 이 세 중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은 D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대선도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이 아직 잘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유럽은 그린 딜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런데 ESG가 포함돼서 그런지 20일 평균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ESG 중에서도 E만 가서 뽑아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리 재생에너지에 관계된 ETF는 PBD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하는 거는 ICLN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이 이런 전기를 보충하는 배터리 쪽도 포함된 것이 QCLN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QCLN이 이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상승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현재 한 달 동안에는 이 PBD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20일 평균선 위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율이 페드의 이자율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지 그 집을 빌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레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도 사상 최저가로 내려갔고 이때다 싶어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ITB는 주택 공사 있죠? 신규주택 공사에 관계된 ETF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주택을 만드는 그 회사를 건설회사든지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볼트, 너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 관계된 회사들 리스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충 한 44개 정도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해도 되지만 어쨌든 ETF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20일 평균선 위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이거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수혜 종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계된 iHack 계통의 이런 주식 모음인데요. 이 iHack은 이번에 보시면 빅텍보다 더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의 가깝게 조정을 받았는데 한 10% 이상 빠졌죠. 그래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이 행보를 한 다음에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G2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뭐 무기를 갖고 싸우긴 어렵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지금 틱톡이라든지 위챗 뭐 다 이런 것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 계통의 뭐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부터 할로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그다음 뉴 이어스 데이를 통해서 쇼핑이 일어나는데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쇼핑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지난 3월에서처럼 이 온라인 쇼핑이 더 대세가 되고 그 온라인 쇼핑에 관계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 iBuy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렇게 받아서 50일선 상에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이 주택 공사가 집에 관계된 신규주택 이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처럼 이자율이 적을 때 또 잘 나가는 것이 금에 관계된 것이고 여기 RING는 GDX처럼 금광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불 때 갔다가 1900불 때 들어오면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끝나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는 페드에서 달러의 가치를 이제 어느 정도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금에 관계돼서 그 시카고 선물 거래에서 금 거래에 관해서 뭐 이제 선물 거래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금 수치를 높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 금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은 페드에서 싫어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드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행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숨고르기를 해서 행보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페드가 이자율을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채가 특별히 이자율이 뭐 오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행보해 준다 그러면 금은 앞으로도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이 97%의 투자 비중이죠. 투자 비중을 이제 뭐 allocation, 뭐 rebalancing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 이제 저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저 iHack이나 IAU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태양열, 재생에너지하는 PBD도 개별 이렇게 ETF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 ETF 있죠. 여기 MGK, ARKK, ESG고 여기는 D만 있는 게 아니고 U도 있고 그 다음에 E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계통하고 ESG 계통하고 iBuy 그 다음에 ITB 이쪽은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여기서 대략 한 10개 정도 괜찮은 종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10개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 유동성, 불확실성 이 세 가지를 좀 슬기롭게 지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게 5 빅텍은 꼭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빅텍이 어떻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5개를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을 보면서 골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글쎄요, 지금은 채권 가격은 매력이 없으니까 안전자산으로는 오히려 더 금 쪽으로 더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국채 비율 계속 이제 국채 그 이자율 있죠. 그래서 한번 신경 써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주식이 좋을 건지 그에 따른 이제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시장의 수익보다 조금 나은 아니면 최소한 못해도 시장의 수익보다는 수익보다 나는 내려가지 않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이 4분기 투자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